아, 31만 원을 예. 합의금이라 이게 돈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향후 치료비를 우리가 얼마나 이제 잘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게 달라지게 되죠. 최종 합의금은 뭐 그때 달라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고무줄 같은 특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늘리면 늘어나요. 네. 늘리는 정도까지 늘어나는데 너무 땡기면 또 이게 고무줄이 끊어져 버리죠. 끊어서 튕겨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조율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하죠. 그 끊어지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채무부존재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네. 2, 3주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받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어떤 케이스입니까, 그거는?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안녕하십니까, 케이스보상TV 김 기자입니다. 민경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가장 많은 케이스예요. 교통사고 시 2, 3주 진단받은 경우에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자, 얼마나 받는 게 적당합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가장 많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네. 이게 너무나 이제 변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질문 자체도 맞는 질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고차 파시는 분한테 네. 내 차 2년 탔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 2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가겠어요? 아, 그 마치 우리가 그냥 2, 3주 진단이 얼마냐라고 말하는 거하고 2년 탔는데 이게 차가 뭔지 네. 또 어느 정도 탔는지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따지면은 그 사람 월급이 얼마인지 뭐 얼마나 다쳤는지 이런 게 다 관련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사고 내용, 뭐 과실, 소득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얼마다라고 말하는 건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조건을 달면 가능하죠. 네네. 예를 들어서 진단 2주라고 하면 흔한 게 이제 경추염자, 유추염자예요. 일반적으로 네. 받는 게.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차 파손 정도도 어느 정도 되고 뭐 무과실인 경우 또 소득은 일용소득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상반기 일용소득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소득이 입증돼 안 되시는 분들 최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가정주부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게 277만 1,900원이에요. 네. 소송가는 한 310만 원 정도 조금 차이는 나는데 보통 요추염자는 뭐 이소득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소송 갈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이소득이라고 전제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셔야죠. 네. 이제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요. 이제 2주 진단, 3주 진단이라 하더라도 입원하고 통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아는 분도 뭐 사실 이렇게 교통사고 났는데 허리도 아프고 막 이렇다면서 바쁘니까 뭐 입원 절대 안 하고 통원도 안 하고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 입원하고 통원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보상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많이 안 좋으신 경우에는 입원을 하시는 게 훨씬 보상에서도 유리하시고 치료받는 데도 유리하시죠. 그래요? 네.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러면 통원하는 케이스하고 입원하는 케이스. 먼저 통원하는 케이스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통원으로 한 20회 정도 받았다. 네. 그러면 거의 주중에 매일 다닌 거죠. 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치료받은 거네요. 네. 이때 계산을 해보면 유자료가 있어요. 네. 이게 유추염자, 경추염자 같은 경우는 부상 12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럼 유자료는 15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기타 손해배상금이라고 있는데 교통비 명목으로 통원 때 8,000원씩 인정을 해줘요. 네. 그러면 8,000원 곱하기 20 하면 16만 원이네요. 네. 그러면 15만 원 플러스 16만 원, 그럼 31만 원. 네. 사실은 계산상으로는 이게 다예요. 아, 31만 원을 예. 합의금이라 이게 돈이 나온다고요? 예. 이게 너무 그죠? 너무 그러니까 통원 치료 받은 경우 이렇게 계산이 된다. 예. 아. 계산상. 예. 근데 이제 이걸로는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 치료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네. 거의 뭐 이 항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입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입원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한 2주 정도 입원했다. 네. 일용 아까 277만 원 정도 된다. 이 소득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입원 동안 휴업손해가 인정이 되죠. 아, 여기에는 이제 휴업손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럼 휴업손해 통원 치료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예.
휴업손해가 2주 동안 입원하면 일용소득 기준으로 이게 100%가 아니고 85%가 인정이 돼요. 약관상. 277만 1,900원에 85%.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달이 아니니까 2주니까 한 계산해 보면 85%. 한 11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네네. 네, 그 110만 원 플러스 아까 유지하료는 똑같아요. 네. 일단 부상 급수에 대해서 그러면 15만 원이었으니까 한 125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는 다 향후 치료비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런데 뭐 통원했는데 뭐 80만 원, 어떤 분은 뭐 200만 원 가까이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입원했을 때 보통 한 200 정도 많이 합의하시는 것 같고 통원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향후 치료비를 우리가 얼마나 이제 잘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게 달라지게 되죠. 최종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라는 게 뭡니까? 향후 치료비는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나면 내가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는 끝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치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틀 동안 뭐 치료를 받았지만 앞으로 한 달 이상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치료비는 계속 나가게 되죠, 보험사는. 그렇죠. 그럼 이걸 땡겨 줄 테니까 이 금액으로 합의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항목이 향후 치료비거든요. 네. 근데 향후 치료비가 뭐 고무줄 같은 특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늘리면 늘어나요. 네. 늘리는 정도까지 늘어나는데 너무 땡기면 또 이게 고무줄이 끊어져 버리죠. 끊어서 튕겨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조율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하죠. 그 끊어지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채무부존재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객관적으로 보기에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장기간 치료를 받는다라고 네. 치면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 이건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치료비를 계속 나가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책임이 없다. 보험사가 사고를 내게 되면 이제 가해자를 대신해서 치료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보상에 대한 채무가 있는 거죠. 네. 채무가 우리는 없다라고 이제 소송에서 판결을 받자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과잉 진료라든지 그런 목록으로 해서 돈을 다시 이제 회수하게 되면 네, 만약에 네, 이제 그럴 수 소송에서 있어요. 지게 되면 환자는 받은 치료비도 이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네. 여러분 우리 방송은 좀 합리적인 방송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2, 3주 경미한 사고인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케이스는 있겠죠. 케이스는 네, 있겠지만 그 간혹 뭐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단지 2, 3주만 가지고는 대부분 어렵고 네. 네,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경미한 경우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받기 위해서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경험을 해보니까 담당자 성향, 뭐 센터자 성향, 보험사 성향 여러 가지가 다 좀 달라서 네.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달라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예,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담당자도 사람이라 보니까 좀 그 사람이 부부싸움하고 기분 안 좋은데 자꾸 합의하자고 하면 안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게 마감 시기가 있어요. 담당자들도. 네.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월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주중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명절 전에 또 많이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게 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향후 치료비란 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류상으로 도와주면 좋아요. 우리 환자분들이. 그래서 사실 교통사고는 이렇게 지불 보증을 통해서 자보수가로 받게 되면 치료받는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네. 치료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를 받고 싶은데 자동차 보험으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아직 몸 상태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좀 합의를 해서 이 돈으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적정한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하나 써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좀 의사 소견서. 네,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가능하면 길게 받으면 좋겠죠. 뭐 2달, 3달 이렇게. 그래서 네, 그 소견서를 이제 담당자한테 주면 아무래도 담당자는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액을 좀 더 주기가 용이하죠. 네,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그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에 그렇죠. 뭐 충분히 소변서 써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이용하시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2, 3주 진단 받았으면 지금 설명한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예요. 그죠? 우리 과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 3주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받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어떤 케이스입니까? 그거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단순하게 수입이 많은 거예요. 예, 수입이 많아요. 예, 연봉이 높으면 연봉이 높아서 휴업 손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추가 진단 없어도 예를 들어서 2주 입원을 했어요. 월 수입이 2,000인데 그러면 거의 1,000만 원만 되잖아요. 네. 2주만 입원해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일용 소득인 경우에 또 소득이 높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진단을 받으면 가능한데 추가적인 진단은 일반적으로 이 진단 요추염자, 경추염자 2주, 3주 진단에서 추가적인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추간판 탈출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디스크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이 경우는 사실은 사고 충격도 좀 있어야 되고요. 사고가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범퍼에 스크래치 났는데 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범퍼도 파손되고 트렁크까지 벗고 이 정도 사고 규모가 있는 상태에서 통증이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치료받았는데도 계속 이제 허리도 아프고 다리까지 저리고 어깨도 아프고 팔까지 저린다. 그러면은 디스크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반드시. 네. 그래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추가적인 검사가 바로 MRI예요. 네. 그래서 MRI를 찍어서 이제 판독상 디스크 소견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추간판 탈출 진단이 나오면 이 추간판 탈출은 후유장애가 나올 수 있는 진단이거든요. 네. 그러면 후유장애가 나오면 상실 수익액이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 네.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추가적으로 이제 2주 입원하신 다음에 더 진단을 받으셔서 추간판 탈출이라든지 이런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도 가능하다. 이게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대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간판 탈출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네. 하시는 거로 하고요. 오늘은 2, 3주 진단 합의금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딱히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KS보상TV 김 기자였습니다. 민경석 손해사정사였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